오늘 배울 내용은 문법 중에서 의문의 변동에 대한 얘기야. 먼저 이 의문의 변동을 알려면 의문을 알아야 돼. 의문이 뭐냐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이 의문의 음이 바로 소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 봐봐 선생님, 달과 돌이 있다. 그럼 얘네 뜻이 다르잖아. 이유가 뭐냐면 모음이 달라서 그렇잖아. 이렇게 모음 때문에, 모음 하나 때문에 단어의 뜻이 달라져. 그걸 의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문에는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뭐라 그러냐면 자음이 있고, 이거 의문이야. 모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리의 길이가 있어. 원래 이거 말고 소리의 높낮이도 있고 강세도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일단 뭐라고? 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의문, 얘도 뜻이 달라지니까 의문.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분절 의문이라고 그래. 분절 의문. 나누어진다 그래서 분절 의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른다. 비분절 의문. 의문은 달라진다. 자, 선생님 원래 지금 했던 게 모음이지. 모음, 아하고 오 모음, 중성 모음이 달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이 있고요, 굴이 있어. 그럼 얘가 뜻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잖아 지금, 그지? 이 자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고, 소리가 다르지. 국, 굴, 얘는 달, 돌. 얘도 의문이 되는 거야. 자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니까. 의문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의문이 달라지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의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법칙은 늘 항상 비슷하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은 의문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법칙이라고 한다고. 의문의 변동 법칙을 이제 배울 건데, 한 4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돼. 4가지. 국어의 의문의 변동은 이렇게 있어. 뭐냐면,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바뀐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교체라고 하는 거야. 축구할 때 선수 교체하면 11명이 뛰고 있었어. 한 명의 선수를 교체되면 11명이지, 그치? 왜?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지.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야.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는데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다. 이게 교체야, 교체. 그 다음 두 번째, 합쳐지니까 이걸 축약이라고 하는 거야. 축약 뭔지 알지? 얘는 1 플러스 1인데 1이야. 그 다음에 새로 생긴데, 이거는 이제 첨가라고 하는 거야. 첨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던 게 없어졌어. 이건 탈락이야, 탈락.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의문의 개수다, 알았지? 의문의 개수 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축약은 1 플러스 1인데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첨가는 하나가 없던 게 생긴 거야. 플러스 1. 탈락은 있던 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의문의 변동 양상은 4가지로 나눈다.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이렇게 4가지. 요것만 알면 다 적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축약은 자음 축약, 이따 나오겠지만 모음 축약 이런 게 있는데, 자음 축약에 암기 코드가 있어. 받아가자. 서해물너에? 그렇지. 받아가자 히읗 이렇게 하면 축약이 일어나서 파티 축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받아가서 히읗 이게 이제 자음 이렇게 해서 축약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이거는 뒤에 걸로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말의 발음. 자, 선생님 뭐라? 어떤 의문 환경에 따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게 조건이야, 조건. 그런 조건이 되면 아주 규칙적으로 그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의문의 변동이라고. 4가지 양상을 했으니까 4가지 양상 중에서, 자, 그러면 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냐면
쉽게 읽으려고 그러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발음할 때 발음이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 표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볼까? 꽃이, 꽃이. 자,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꽃이. 그 다음에 얘도 꽃이. 이해했어? 그러면 이 꽃이만 가지고는 뭔지 모르잖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안 쓴 것도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쓴 것도 있고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 이것도 봐라. 꽃 하면 이건 꽃, 이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디귿이 대표음이 되는 거야. 이거는 보충 교재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사가 붙으면 다 달라지죠. 그죠? 어떻게? 꽃이라고 해야지. 근데 꽃이, 화단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화단에 꽃이 피었다. 이 틀린 거야. 이거 봐봐. 선생님 원래 은행에 빚을 지면 빚이 많은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미용실 가면 빚이 많은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창문을 크게 놓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완전히 발음이 다른 거야. 이렇게 여름 현상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겠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교체의 대표적인 비음하고 유음화를 먼저 배우도록 할게. 요 비음화 유음화를 중학교 때는 아마 자음동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암기해 두는 거야.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니까 비음을 알아야지. 미음, 니은, 이응.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게 미음, 니은, 이응이 되면 비음화 된 거야. 그 다음에 유음화는 유음이 리을이니까 리을이 아니었던 게 보통 니은이었던 게 발음할 때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하는 거야. 둘 다 교체겠죠. 그지? 교체야. 보세요. 여기 지금 굽눈이 나왔는데, 예, 굽눈 봐봐. 굽눈. 예, 굽는 이렇게 됐잖아. 다시 한번. 굽는 이렇게 됐잖아. 근데 얘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굽눈 이렇게 돼. 아, 눈이 아니라 는이지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선생님 봐봐. 달라진 게 뭔데요? 원래는 비읍이었는데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교체야. 그리고 미음이 미음, 니은, 이응이기 때문에 그 중에 미음이기 때문에 비음이 아닌 비읍이 일정한 조건, 환경에서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요거는 자음하고 자음하고 관련된 거야. 얘네들은 모두 자음하고 자음. 자, 여기 하나 볼까? 자음하고 원리부터 볼까? 원리. 발음하면 원리가 되거든. 자, 그럼 바뀐 게 뭐야? 그랬더니 니은이 리을이 된 거지. 그지?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뒤에 있잖아. 요 리을이 영향을 준 거야.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은 교체가 되겠지. 교체. 그리고 리을이 유음이니까 유음화가 되는 거야. 유음화 비음화는 그래서 모두 교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자음체계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뭐냐면 그냥 비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봐봐. 아까 나온 대로 할까? 굽는을 가지고 해볼게. 굽는. 얘가 굽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발음하면. 그지? 그러면 달라진 게 뭐예요? 비읍이 니은 때문에, 니은. 얘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뀐 거야. 미음으로. 맞지? 그지? 그냥 막 바뀌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비읍이 뭐로 바뀌냐면 쭉 내려와서 여기 와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비읍이 미음으로 이렇게 달라졌을 때 물어보는 거야. 요즘 시험 문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대. 그럼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보면 조음 위치는 그대로지. 입술 소리니까. 좋은 방법은 얘는 파열음이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여기 나온 표에서 여기까지가 안 울림 소리고 여기가 울림 소리거든. 크게 얘기하면 비읍이 안 울림 소리인데 울림 소리가 된 거예요 라고 해도 되고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 거야. 그럼 뭐가 바뀌었다 그래야 돼? 좋은 방법이 달라졌지. 그지? 알았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어떻게 낸다고? 자, 선생님 봐봐. 굽눈이 굽는 데서 물어볼 거야. 이거 음운의 변동 뭐예요? 그러면 이거 비읍이 미음됐으니까 비음하여.
이렇게 대답했지, 그지? 그럼 비읍이 미음으로 바뀔 때 뭐가 영향을 줬죠? 그거 니은이 영향을 줬는데요. 두 번째, 맞지? 세 번째,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면 뭐가 달라졌어요? 자음체계표에서. 자, 소리나는 위치는 그대로인데요. 좋은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았니? 그렇게 해서 요 굽는 걸 가지고도 문제를 여러 가지 낼 수 있다. 그거 하나를 갖고 다 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비음하고 유음하는 지금 선생님 설명한 대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것을 비음하라고 한다. 미음, 니은, 이응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미음, 니은, 이응. 자, 그런데 이게 똑같아, 표가. 기억이 보면 여린 입천장 소리잖아. 이응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고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고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막 바뀌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음체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음 위치는 그대로 좋은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니까 비음화라고 하고요. 당연히 리을로 바뀌면 유마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유마도 한번 잠깐 표를 볼까요? 유마 볼래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야. 니은이 리을로 바뀌. 자, 원리 한번 선생님 볼게요.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 원리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원리요. 그럼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바뀐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리을이 유음이기 때문에 유음화된 거죠. 그러면 얘는 그럼 소리나는 위치는 그대로 소리나는 위치는 잇몸 소리인데 문제는 소리나는 방법은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었죠. 얘도 똑같이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뀐 좋은 방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음하고 유음을 합쳐서 자음동화 교체라고 한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요. 뭐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나? 자, 그럼 한번 볼까? 밥물 보세요. 비음 미음인데 미음 됐지, 그지? 미음 됐잖아. 질문 하나 해볼까? 밥물이 밥물 됐대. 이렇게 발음한 돼. 그러면 뭐가 뭐로 달라졌어요? 비읍이 받침 비읍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미음으로 바뀌었죠. 미음으로 달라졌죠. 그러면 비읍이 미음으로 달라질 때 영향을 준 건 뭐예요? 물의 미음이 얘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래갖고 미음이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듣는다는 듣는다로 바뀌고요. 소리나는 스러우니까 국민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국민할 때, 자, 국민의 기억이 누구 뭐랑 만나? 미음하고 만나니까 이응하고 미음이 됐네요. 그대로 가면 돼. 디귿이 니은하고 만나서 니은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달라진 게 뭐야? 그랬더니 미음으로 달라졌고 니은으로 달라졌고 이응으로 달라졌고 이거 비음인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의 의문의 변동은 비음화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교체까지 알아두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자, 논리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네. 리을이 유음인데요. 그럼 뭐에 영향을 받았어? 그럼 여기 니은이 리을로 바뀔 때 영향을 준 건 바로 요 리의 리을이란 말이에요. 리을이 영향을 줬더니 받침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얘는 유음이니까 유음화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봐봐. 요 리을이라는 게 논리의 리을을 말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될까? 훈련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니은이 리을하고 만나서 리을이 됐죠. 물놀이 미안해, 이 잘못됐어. 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물놀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리을이 니은하고 만났는데 얘가 리을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러면 놀이가 놀이로 됐는데 요 리을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 리을은 당연히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는 알겠는데 요 리을은 뭘까요? 그러면 이건 연음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앞말의 받침이 뒤로 가서 딱 이렇게 붙는 거. 알았지? 그래서 물놀이라고 하면 되고요. 실내화도 똑같아. 실내화도 발음하면 실내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실내화는
리을이 뭐랑 만나? 니은하고 만나가지고 리을이 리을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바뀐 게 전부 리을이죠. 리을.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물놀이에서도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내화에서는 리을 다음에 니은이 요거죠. 전부 유음이니까 이걸 유음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당연히 교체지요. 자, 요거 단어 한번 공부를 해두고요. 뭐 혹시 모르니까 박물관부터 해볼까? 박물관. 그러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 이응이 비음이니까 비음화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백마강. 그러니까 얘도 이응이니까 비음화가 되겠네. 한라산. 이거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가 되겠네. 근데 여기서 선생님 지금 써놓은 거 틀렸지. 왜냐하면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발음이란 뜻이야. 알았어? 이게 없으면 표기야, 표기. 자, 그러니까 이 발음이라는 것만 명심하면 되고, 비음화 두 개하고 유음화, 한라산 하나로 나뉘어진다. 자, 다음 구개음화. 이건 너무 쉬워. 구개음은 규칙이 있는데 학교에서 좀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볼까? 구개음화. 근데 구개음이 뭔데요? 그러면 지읒, 치읒이 구개음이야. 그러면 구개음화 그랬으니까 지읒, 치읒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된 거지요. 일정한 조건에서. 그러면 디귿, 티읒이 이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앞말의 받침 디귿은 이하고 만났더니 지읒이 되고요. 앞말의 받침 티읒은 이하고 만났더니 치읒이 되는 거야. 이게 구개음이야. 구개음화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리난 대로 적으면 지읒, 치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아, 이걸 하나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거 해줄게. 여기 이를 말하는 이. 자, 구개음화의 이. 이는 모음이고요. 앞말의 받침은 자음이고요. 그래서 자음 다음에 모음이 와가지고 일어나는 교체야, 교체. 그게 구개음화야. 그런데 아까 자 앞으로 가볼까? 앞에 나와 있는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 모음이 아니고요. 자음하고 앞말의 받침 자음, 뒷말의 첫소리 자음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자음과 자음의 관계가 비음화, 유음화고 지금 배우고 있는 구개음화는 앞말의 받침은 자음이고 뒷말의 첫소리는 이기 때문에 자음하고 모음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는 무조건 이가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형식 형태소 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실질 형태소가 나오면 안 돼. 그럼 형식 형태소는 뭐가 있냐면 외워보자. 형식 형태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형식 형태소 뭐가 있냐면 조저보라 그래. 조저보. 이거 욕하는 거 아니야? 조저보. 조사, 접사, 어미 에 이가 나와야지 되는 거야. 알았지? 요거는 이제 단어를 보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 조사, 접사, 어미에 이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만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자, 이만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여, 야, 요, 유. 이것도 가능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반모음 이가 붙었기 때문에 나눠볼까? 위에 것부터 나눠볼까? 위에 거 나누면 이렇게 된다. 뭐가 되냐면 봐봐. 얘는 이 플러스 어처럼 보여. 물론 반모음이고 이 플러스 아처럼 보여. 그지?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오처럼 보여. 발음할 때도 그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우처럼 보여. 그래서 여야 여유가 나와도 요 2반모음이 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되는 거야. 알았어? 얘가 전부 다 위에서 말한 형식 형태소 조저보 이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야 요유도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외워둘 건 바로 이거야. 형식 형태소 조저보일 때만 접사 어미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무조건 이가 나오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앞말의 받침 디귿 티읕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이 여야 요유 2반 모음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럼 한번 볼까? 자, 얘를 발음해 볼까? 그랬더니 같으냐 같은 발음. 얘는 구개음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가 안 나왔고요.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첫소리를 딱 갔어. 이걸 연음 현상이라고 부르죠.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첫소리가 나는 연음현상. 구개음화 아니야. 근데 얘는 자 보세요. 발음해봤더니 같이가 돼버렸어. 같이. 앞말의 받침 티읕이 이하고 만나가지고 치읕이 됐네. 선생님 아까 구개음화라고 그랬는데 맞았잖아. 얘 구개음화 맞았어. 구개음화. 구개음화 맞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뭐로 바뀌었니 볼까? 앞말의 받침 티읕이 이하고 만나서 치읕이 됐죠. 교체잖아. 교체. 티읕이 치읕 됐으니까 교체죠. 그럼 여기서 이는 뭘까요? 이는 아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조사, 접사, 어미라고 그랬지, 그지? 그 중에서 뭐에 해당되냐면 얘는 같다라는 형용사에 어미가 없어지고 이가 돼버렸잖아. 얘 부사 만들어주는 거거든. 부사와 접미사니까 접사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개음화가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조조복 까먹지 마. 자 그럼 구개음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디귿 티읕이 이나 이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이건 이반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다고? 여, 야, 요, 유. 얘가 바로 여야요유가 이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야. 그러면 디귿이 뭐로? 디귿이 이하고 만나거나 이반모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지읒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티읕이 이나 이반모음하고 만나면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고 교체에 해당된다.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사라고 그랬어. 형식 형태소. 조조보의 접사. 자 그러면 같이로 발음하죠.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성립하고 얘는 성립하지 않지요. 왜? 이가 아니라 은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가 옮겨서 발음을 편하게 하도록 일어난다. 소리나는 위치. 소리나는 위치를 옮겼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좀 외워두면 좋은데 소리나는 위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앞말의 받침 디귿이 이하고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소리나는 위치가 바뀌었지. 디귿은 잇몸 소리였는데 갑자기 입천장 소리로 바뀌었잖아. 그 다음에 디귿이 파열음 예사 소리였다가 파찰음 예사 소리 바뀌었지. 그러니까 구개음화는 소리나는 위치도 바뀌고요. 소리나는 방법도 바뀐 거야. 두 개 다 바뀐 거야. 소리나는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대? 처음에는 잇몸 소리 디귿이었다가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에 파열음 예사 소리였다가 파찰음 예사 소리 바뀌었으니까 둘 다 바뀌었다. 알았니? 그러면 치읒 한번 해볼까? 치읒은 티읒은 똑같으네. 치읒으로 바뀌네. 맞죠? 얘도 소리나는 위치, 소리내는 방법 다 바뀌었죠. 구개음화는 그런 거야. 아까 비음화,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라 그랬어. 좋은 방법만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구개음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된소리 대기. 야, 된소리가 뭐야? 이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러면 원래는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발음할 때 보니까 이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잖아. 맞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럼 얘는 뭐에서 하냐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예사 소리들이 어떤 음운환경 조건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된소리 대기라고 한다. 근데 이건 조건이 한 4가지 있어. 한번 볼까? 된소리 대기. 막국수 이렇게 돼버렸네, 그지? 막국수. 된소리 대기야. 국밥도 마찬가지죠. 국밥 된소리 대기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는 비읍이 쌍비읍 된 거지요. 얘는 기역이 쌍기역 된 거죠. 맞잖아. 불고기 덮밥도 덮밥이 돼야 되겠지. 자, 발음 봐봐. 덮밥이 돼야 돼. 좀 이상하지, 선생님? 뭐요? 피읍이 비읍으로 됐지? 덮자에 피읍이 비읍으로 됐잖아. 이거는 받침이 피읍이었다가 비읍으로 됐으니까
이것을 음끝이라 그래. 음절의 끝으로 규칙. 교체야 이것도. 이것도 교체 하나니까 나중에 확인해 둬야 돼. 그 다음에 쌍비읍으로 바뀐 거. 이거는 된소리 대기죠. 자, 그러면 볼까? 예사소리가 기억, 이거 선생님 외워봐. 암기 코드. 바다사자가. 해봐. 바다사자가. 한 번만 해봐. 바다사자가. 바다사자가가 빠따사자가가 된 거지, 그지? 빠따사자가. 바다사자가가 빠따사자가 된 것을 된소리대기라고 한다. 막국수, 국밥, 덮밥처럼. 자, 선생님 봐. 이거 외우는 거야. 이거로 끝난 말은, 자, 이거로 끝난 말은 첫 번째 거. 끝소리가 이거고요. 그 다음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발음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 이게 바닷가거든. 바닷가. 다시 한번 바닷가 가면 바다사자가 있죠. 그러면 얘가 빠따사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된소리 대기야. 규칙이라고. 자, 그럼 이 첫 번째 된소리 대기의 그 규칙이 첫 번째가 바로 바닷가 다음에 다음이 첫 소리가 바다사자가가 나오면 빠따사자가로 바뀌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건 어간이거든. 어간. 안고에. 자, 안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안딸 소음말이니까 여기에 안은 어간이거든. 어간. 이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거나 어간의 받침이 미음이면 이때도 된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냐면 이건 암기 코드가 이거야. 어간의 받침이 나무 뒤에는 다사자가가 온다. 됐지? 여기에는 오는 건 다사자가야. 비읍이 없어. 비읍이. 알았어? 비읍이 없다. 용언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거. 여기 뭐 리을 미음 니은 지읒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이렇게 외워도 용언의 어간 받침이 니은으로 끝난 다음에 다사자가 자 다사자가 비읍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지. 바닷가, 바다사자가, 빠따사자가 이렇게 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용언의 받침이 니은 미음, 니은이거나 미음 뒤에는 다사자가, 바다사자가 아니라 다사자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두 번째 된소리 대기의 유형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한자, 발달 나오지? 발달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자, 한자, 잘 들어. 한자어의 받침이 리을이야. 앞말 받침이. 그 다음에 뒤에 정다솜 오면 정다솜 누구라고? 정다솜. 그러면 얘가 정따솜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유형이야. 된소리 대기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 바닷가 받침 뒤에 바다사자가 나오면 빠따사자가. 두 번째. 용언의 어간 나무 뒤에는 다사자가. 사자밖에 없는 거야. 바다사자는 없고 다사자가. 세 번째. 한자어에 앞말의 받침이 리을 다음에 정, 다, 솜이 나오면 정, 따, 솜 이렇게 된다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요거야.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다시 처음으로 바다사자가가 오면 얘가 빠따사자가가 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가 뭐냐면 어미라는 게 뭐냐면 어간에 붙는 게 어미지요. 선생님 봐봐. 가다 얘는 원래 안 변하고 뜻이 있는 부분이 어간이야. 이게 어간. 얘는 얘는 어미고 이 어간에 있잖아. 붙어가지고 관형어를 만들어주면 자 가에 뭐가 붙냐면 리을이 붙었어. 그랬더니 곧 이렇게 돼버리지. 관형어는 요걸 관형어라고 그래. 체언을 꾸며주는 거 이렇게요. 그때 요 리을이 관형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어미. 관형사형 어미. 알았어? 요렇게 붙으면 관형사형이 리을이 붙으면 뒤에 바다사자가 오고 결국
빠따싸자가가 된다. 곳이 아니라 꽃 이렇게 바뀌는 거야. 발음이요. 갈 꽃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요게 네 번째 된소리대기 유형이다. 됐죠? 그래서 1, 2, 3, 4만 외워놓으면 된소리대기는 알 수 있다. 자, 그럼 합성할 때 볼까? 자,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이고요. 이거 구기어마 아니에요, 선생님? 네. 디귿이 이하고 만났어요. 근데 여기 이는 부사와 전미사니까 접사지요. 조조법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형식 형태서 접사. 자, 부사와 전미사라는 게 뭐냐면 부사가 아닌 걸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 보세요, 선생님. 굳다 라는 말 있잖아. 여기서 어간이 굿이 알았니? 굿이라는 게 아주 단단하다 뭐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형용사거든.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있잖아. 여기에 뭐가 붙으냐면 이가 붙으니까 굿이가 됐어. 부사가 돼버린 거야. 품사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거나 뜻을 더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품사를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접사가 되겠지요. 접사, 조사, 접사, 미 얘네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는 얘네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굿 이의 이는 접사라고 접사. 그러니까 구개엄마가 성립하지요. 그래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얘는 치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앞말에 뭐가 나오냐면 티읕이 나오고 이가 나오고요. 요 이도 전부 자 선생님 봐봐. 세붓 이. 자 선생님 봐봐. 얘는 여닫는 거라니까 명사와 전미사야.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접사지에도. 그 다음에 얘도 세붓이, 세붓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접사를 만들어준 거야. 접사. 근데 이 받치는 주격 조사야. 조조보의 조사라고. 어쨌거나 접사건 조사건 간에 형식 형태소니까 구개엄마가 성립하지요. 그래서 이게 치읓되고 됐죠? 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나왔잖아. 치가 되고요. 됐어?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구개엄마가 일어나는 것을 표시해 봅시다. 자, 얘는 구개엄마 안 일어나죠. 왜? 잠깐만. 높나지 됐네. 자, 그래서 구개엄마 되는구나. 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높나지가 맞지. 높나지라고 발음해야지. 그러면 이하고 디귿하고 만나가지고 지읒이 됐으니까 구개엄마 맞지. 얘도 구개엄마 일어나죠. 해도지. 근데 얘는 마디 됐어? 구개엄마 안 일어나는 거지 얘는. 마디는 구개엄마 안 일어난다. 이걸 한마디 두마디 이런 걸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구개엄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한번 볼까?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학교라고 나왔으니까 얘 발음 해볼까? 학교라고 발음하지, 그지? 자, 이건 뭘까? 첫 번째 바닷가 다음에 바다사자가 그거에 해당되는 거야. 바닷가 바다사자가 이거잖아. 이거 맞지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얘는 밥상이 돼야 되겠지. 밥상 된소리대기. 두 번째, 자, 앞말에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 나무 뒤에는 다사자가가 나온다 그랬죠. 어간 뒤에 나무 다사자가, 그죠? 얘는 흰꼬가 돼야 되고 얘는 감꼬. 여기서 중요한 거, 감꼬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감다가 있는데 눈을 감다 맞지? 근데 우리가 감기 하다 사동형이 있어. 감기다가 있거든.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감기고지, 감기꼬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된소리 되기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이 접사가 붙어서 그래. 접사가 사동접사인데 사동접사가 붙었을 때는 안 된다. 그럼 봐봐. 이런 것도 안 되지. 신다 이렇게 발음되잖아. 신을 신다 앞에서 있는 거니까 맞지, 그지? 네. 자, 그런데 신을 신기고
하면 이게 신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기고라고 해야 된다고. 알았지? 된소리 안 된다고. 왜? 이 접사 때문에 된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감다는 된소리가 되는데 감기다는 된소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다는 된소리가 되는데 신기다는 된소리가 안 되죠. 신을 신기다 아니야. 감기다가 안 되는구나. 신기다. 신기고. 그렇지. 신하고 발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하고 길게 신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발음을 조심해요. 갑자기 실수. 이건 뭐지? 한자어거든. 한자어 리을 다음에 정다성 나오면 쩡따쏨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 어디 갔냐? 한자어 다음에 이거잖아. 이거 그지? 마지막 내일 볼 거야. 리을 갈 수 있어. 리을 관형사용비 뒤에 바다사자가 나오면 빠따사자가 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거. 그래서 유형을, 자,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유형을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이게 1번 유형이었어. 그 다음에 2번 유형 그대로네요. 3번 유형 4번 유형. 아까 처음에 왜 암기한 거 그대로야. 알았지? 자, 의문의 변동 두음 법칙.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북한하고 비교하면 두음 법칙이 우리는 성립한다. 알았니? 그러니까 자, 선생님 봐봐. 한자어의 리을, 한자어의 니은, 으로 시작하는, 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 발음하기 너무 힘들지. 선생님 원래 이거 해볼래? 로인. 얘가 원래 있잖아. 늙을로자야. 그러니까 원래 발음대로 하면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발음은 안 하지. 어떻게? 노인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원래는 리을이었는데 너무 발음하기 힘드니까 니은으로 바꿨어. 요런 걸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또 이런 것 중에 또 이런 거 있죠. 여자. 이게 원래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자라고 발음하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니은을 이응으로 바꿨죠. 이거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예외가 뭐냐면 두음 법칙은 첫 번째 음절의 첫 소리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라고 쓴다? 남녀. 이거 맞는 거야. 경로사상 맞는 거야. 이거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발음대로 가는 거지. 맞는 거지. 두음 법칙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해됐어? 네. 이게 두음 법칙이야. 자, 보세요. 두음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의 첫머리에 음운이 이런 소리가 나면 혹은 이런 소리가 나면 발음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발음한다. 이렇게 발음한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단어의 첫머리에 이게 오면 이렇게 발음한다. 단어의 첫머리에 이게 오면 이렇게 발음한다. 됐죠? 그리고 한자음에, 자, 이것도 알아둬야지. 단어의 첫머리에 이게 오면 단어의 첫머리에 한자음이 이렇게 왔어. 발음하기 더럽게 힘들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발음한다. 이게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두음 법칙. 두음이란 말이 첫소리니까 첫소리에서 일어나는 법칙이야. 그럼 선생님 봐봐. 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지.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었지. 그럼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교체라고 해야 되겠지. 교체. 이해됐어? 두음 법칙은 교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두음 법칙은 한자음에 대부분 그게 나오니까 두음 법칙은 한자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기 좋게 리을은 니은으로, 니은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첫 음운만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 해볼게. 이건 너무 쉬우니까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이니까 모음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음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10개밖에 없네요. 자, 얘가 모음이었어요. 근데 탈락하는 거야. 있던 모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탈락이지. 의문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탈락이니까. 자, 요게, 자, 아프다 해서 말이지. 아요. 아파요. 요게 없어졌네, 여기. 이해됐어? 얘가 없어졌으니까 탈락이죠. 자,
아파라는 용언의 어간에 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의가 탈락했어. 이 모음의가 탈락했기 때문에 모음 탈락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어서하고 아서가 있는데 이게 여기는 안 나왔구나. 자 여기 조심해. 야 건너다 해서 온 말이야. 건너어서 이게 합쳐지면 건너서가 되거든. 자 이번에는 만나다에 만나 아서가 있어. 이거 합쳐지면 어떻게 돼? 만나서가 되겠지, 그지? 네. 그지? 그러면 여기도 어하고 여기도 어가 있었는데 하나만 남은 거지, 그지? 여기는 아가 있고 여기도 아가 있는데 겹쳤어. 그때 하나만 남은 거지, 그지? 아가 하나 없어졌잖아. 요렇게 얘네는 똑같은 소리가 났지? 이런 걸 동음 탈락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동음 탈락. 이름 알아도 동음 탈락도 모음 탈락이지. 이걸 잘못해갖고 탈락, 탈락 이름 안 내고 얘네만 동음 탈락이라고 하면 돼. 자, 모음의 탈락을 지금 배우기로 했어. 배웠어. 자, 여기 아까 나왔던 두음 법칙 볼까? 원래 발음은 연데 앞에 오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원래 발음이 렌데 앞에 오면 내가 되는 거죠. 이거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두음 법칙. 자, 그러면 같은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있어. 자, 우리 토론해 봅시다. 토론. 이 논할 론. 근데 앞에 오면 논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논증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논자니까, 논할 논자니까. 그 다음에 참 이거 봐봐. 얘가 두음 법칙 된 거다 이렇게. 얘는 안 된 거지 뒤에니까. 지금 첫 음절일 때만 두음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 뭐 있어? 사례. 감사합니다. 사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절. 이렇게 하면 미안해. 이거는 다른 글자네. 사례, 예시 이렇게 해야지,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 내자를 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너네가 조례 이런 거 하잖아. 조례. 아침에 저녁에 정리하고 이럴 때는 예절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같은 한자인데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걸 말한다. 이거 지금 다 두음 법칙의 예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니까 한번 보자. 횡단보도의 앞에 서다에서 온 말이고 있어가 서 있어가 된 거야. 알았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랬지? 여기 어구, 여기도 언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지. 모음 탈락 중에 동음 탈락.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차다에서 온 말이고 아가 있었는데 발로 뻥차 그거는 역시 동음 탈락. 잠그다에서 온 말이지. 잠그아가 잠가가 됐으니까 여기서 탈락한 건 의가 탈락한 거지. 기쁘다에서 온 말이지. 기쁘어서가 기뻐서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탈락한 건 당연히 의지요. 그지? 그 얘하고 얘는 음음 탈락이야. 두 개는. 근데 얘네 둘은 동음 탈락이라고 한다. 동음. 탈락, 어탈락이 아니라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동음 탈락.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간 어미로 나누어서 쓰라고. 자, 선생님 봐. 차는 차다, 차고, 차니까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이야. 이거 하이픈 안 그으면 안 돼. 알았어? 그 다음에 플러스 아가 나와야 되겠지. 이 앞에 뭐가 붙는다라는 게 하이픈이야. 이해됐죠? 얘는 어탈락, 얘는 아탈락이고. 잠가,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됐고. 여기는 의탈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축약 갈게.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얘는 축약이 축약. 아까 했어. 바다사자 했었잖아. 바다가자. 플러스 히읗.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고? 파티 축각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자음 축약이에요. 자음 축약. 거센 소리가 됐잖아. 얘네들이 거센 소리니까. 파라타. 자, 이렇게 발음한데 어떻게 된 건데 선생님? 그럼 여기는 히읗하고 디귿하고 합쳐서 티읕이 된 거죠. 이 티읕이 바로 이거지요. 이해됐냐?
이거 축약이야. 파랗다. 이건 어려울 것도 없어. 받아가자. 히읗과 히읗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 히읗 더하기 받아가자 그래도 돼. 결과는 똑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히읗. 선생님 봐봐. 히읗이 먼저 나오는 게 파랗다잖아. 파랗다. 이게 파라타가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얘는 히읗하고 디귿이 합쳐진 거지. 히읗 더하기 디귿. 응? 근데 히읗이 뒤에 올 수도 있잖아, 뒤에. 그래도 상관없는 거지. 알았지? 그럼 볼래? 국화. 볼래? 얘는 발음해보세요. 그러면 국화.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앞에 기역 더하기 히읗. 그래서 키읔이 된 거지. 이 키읔이 바로 이 키읔을 말하는 거야. 기역은 얘고요. 히읗은 얘고요. 맞잖아. 똑같아,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고, 축약은 1 플러스 1은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준다. 맞잖아. 야, 의문의 개수 한번 볼까? 먼저 국화부터 볼래? 국화. 의문의 개수 세세요. 기역. 기역. 히읗. 그 다음에 와가 됐네. 그러면 이거 볼까? 국화를 하면 국화를. 요 발음 요걸로 한번 해볼까? 기역. 기역. 그 다음에 와. 됐지? 그러면 요건 이중 모음이니까 2개짜리야. 그럼 나머지는 동일하지요?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개인데 의문의 개수가 이렇게 2개였는데 1개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 얘기 한 거야, 선생님이요. 자음 축약했더니 의문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됐네요 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축약이고요. 의문의 개수는 달라진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반모음 첨가를 한번 해볼까? 반모음 첨가. 반모음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볼까? 이거 저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반모음은 금방 얘기했지만 3가지가 있어. 3가지 알아둬야 돼. 첫 번째 반모음은 아까 배웠던 구개음화의 2반모음이다. 2반모음 몇 개냐면 7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아까 여, 야, 요, 유. 이거 2반모음이라고 알려줬지. 이야기할 때, 얘기할 때 예, 예절할 때 예, 그다음 마지막 의. 얘가 모두 2반모음에 해당된다. 2개짜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모음은 5반모음이 있어. 5반모음에 해당되는 거 2개. 와와 왜가 있어. 얘 반모음이야 지금. 5반모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모음은 우반모음이야. 우반모음은 또 이렇게 하면 돼. 워나 왜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반모음 3가지.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거야. 2반모음이고 구개음화와 관련된 건 요거 4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5반모음, 우반모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2반모음이니까 반드시 알아도. 자, 그러면 요게 반모음 3가지. 2반모음, 5반모음, 우반모음 했으니까 반모음 첨가를 한번 볼까? 선생님 봐봐.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예를 들면 선생님 봐봐. 피어. 선생님 봐봐. 피어. 이거 발음해봐. 피어가 맞죠? 맞잖아. 근데 피여도 맞다고 해. 알았니? 이때 여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2반모음이죠. 맞지, 그지? 응? 그래서 피여는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단 말이야. 허용. 그래서 허용을 하는데, 발음에는 허용을 하는데, 만약에 꽃이 피어 있다를 써보세요 할 때는 표기에는 반영해야 쓸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발음으로는 허용하는데, 발음은 2가지 다 돼. 피어도 되고 피여도 돼. 근데 받아쓰기 할 때는 맞춤법은 요것만 맞는 거야. 오히려지. 알았어?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한번 보자. 니은 첨가. 말 그대로 니은이 없다가 니은이 새로 생겨서 들어간 거야. 니은이 플러스 알파 된 거야. 알았니? 자, 파생어, 합성어. 자, 파생어는 접사가 붙은 말이고, 합성어는 보통 단일어가 합쳐진 것이 합성어라고 하지.
자, 앞말에 자음으로 끝나고 받침이 있네. 뒷말에 모음이 이, 여야, 요유. 아까 했는데 이, 여야, 유. 앞말에 받침이 디귿, 티읕으로 끝났어. 그러면 니은 소리가 붙는 경우가 있대. 앞말에 자음, 디귿, 티읕. 그 다음에 얘가 왔어요. 그러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구개음화 말고 다른 것 중에 니은이 덧나는 현상이 있대. 예를 들어 집, 안, 일. 자, 보세요. 그러면 앞말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가 왔지. 이가, 그지? 그럼 얘는 집, 안, 일.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발음이 집안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이 마지막에 집안일이 되는데 그럼 요 니은은 뭘까요? 없던 게 새로 추가됐으니까 니은 첨가가 되겠지. 첨가. 첨가니까 음운의 개수는 하나가 느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집안일 같은 경우 니은이 없다가 그러면 자 니은은 봐봐 집안일로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봐봐 뭐냐면 집안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요거 물약 한번 해요. 물약. 자, 물약 보세요. 자, 이거를 발음해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물약 이게 발음이 맞는 거죠. 이때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물약 이렇게 해서 아까 배웠던 유마가 일어나죠. 유마 교체가 일어난다. 유마야. 그래서 물약을 발음해봐. 그러면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교체가 일어난다. 즉 유마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뒤에로 가볼까? 뒤에 가봐. 다음 중계방송 얘기를 하는 건데 중계방송 여기서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 축약되는 음운을 써보자. 그러니까 거센소리 되는지 봐봐. 하얗게 라고 발음돼. 이거 축약 맞죠? 맞잖아. 하얗게 축약. 다음에 찾아봅시다. 이걸 또 쭉 찾아볼게. 시작합니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다. 이래야 돼. 시작합니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가지고 키읔이 됐네요. 이해됐어? 선생님 얘기? 봐봐 여기 시작합니다 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게 시작, 히읗에 해당되는 히읗. 요 두 개 합쳐진 거가 이거야. 알았지? 또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눈에 딱 띄네. 잡히지. 잡히지. 얘는 잡히지 이렇게 발음돼야 되고요. 비읍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피읍이 된 거야. 그럼 어디 있는데요?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이렇게 피읍이 된 거다. 피읍이 된 거야. 이건 기읍이 된 거고. 이거 거센 소리 대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찾아봅시다. 노치가 나왔네. 노치. 지가 나와서 얘는 노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히읗 더하기 히읗이 먼저 나오고 지읒이 나와서 치읒이 된 거지. 찾아봅시다. 히읗, 지읒. 그래서 치읒이 된 거죠. 치읒이 된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찾아볼까? 쭉 찾아보세요. 뭔데? 여기 있네요. 축하. 축하합니다. 되고요. 축하. 그러면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됐네요. 그러면 기역은 요거고 히읗은 요거고요. 키읔은 요거가 되겠지. 키읔이 바로 요거다. 이거 지금 전부 다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을 한 거야. 축약. 음운의 개수는 하나 마이너스라는 건 까먹지 말고. 자, 됐어. 여기까지가 음운의 변동인데 빠지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되겠어.